디톡스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고, 예,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네. 네, 아이고, 네. 자, 예,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디톡스 강의를 맡은 에메랄드 박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오늘이 보니까 울산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5월의 연휴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호주머니는 좀 두둑하십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은 그런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기에 좀 긴장한 걸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평상시 제가 손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일단 좀 차갑고 그다음에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굉장히 좀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또 이렇게 경험한 부분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은 제 아무리 화려한 선물보다도 물질적인 선물보다도 가족 전체의 건강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의 달이 되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연로하셔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80을 넘으신 어른들을 뵈면, 이렇게 굉장히 허리는 이렇게 좀 구부정하시지만 두 다리로 이렇게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두 다리가 다 불편하셔가지고 다 휠체어를 타셔야 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럽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도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50대에 접어들다 보니 이제 부모가 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되다 보니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나의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바라봤을 때도 자녀들이 정말 뭐 승승장구하며 대단한 어떤 커리어를 쌓아도 그들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질 게 우리 부모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 어떤 핵심에 있는 그냥 굳이. 예, 핵심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톡스 부분을 맡으면서도 참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어떤 부분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증들, 그리고, 뭡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두통, 변비, 설사, 천식, 만성염증, 암, 알레르기 과체중, 우울증, 심혈관 질환, 당뇨, 자가 면역 장애 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떤 질병들로 많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잘 모를 수 있지만 옆에 이런 가족들을 둔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앓고 계신다라면은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질환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현대 의학들은 보면 많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발달했는데 아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왜일까? 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왜 그럴까 봤을 때 결론은 이 독소 탓이라는 어떤 부분들로 내려집니다. 보시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여기에 우리 공기청정기 그죠? 알러지 재단에서 인정하는 22가지 항목 인정이 부분 있잖아요. 요걸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걸러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어떤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냐면 음식 독보다 더 무서운 피부로 들어오는 경피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늘 이 정제 탄수화물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요즘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각한 이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뭐냐면 특히 울산은 빠지지 않죠. 이 공해 예, 이런 어떤 부분들로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이 독소들 중에 이 경피독은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안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생필품 그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바디워시, 주방세제, 치약 이런 어떤 부분들로 매일매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독소가 있겠나라고 이렇게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생필품들로 인해 가지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독이 이렇게 치명적인 독이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알지 못하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질환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피독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특히 이렇게 뭡니까 우리 세정제에 있는 그런 계면활성제는 피부 부위별로 이렇게 흡수되는 정도가 다 틀립니다. 보면은 머리는 3.5배, 뭐 이만 6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생식기를 보시면 42배나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자궁암 환자의 자궁을 드러내 보니 거기에 샴푸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라는 부분들이죠. 그 샴푸는 머리에서 썼는데 머리카락을 세정하고 하기 위해서 썼는데 왜 색식기에서 그런 냄새가 날까? 그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피부를 흡수할 때 생식기가 가장 많이 42배의 어떤 흡수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둘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피독은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10%밖에 배출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90%가 체내에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더 위험할 것 같지만 우리 몸으로 들어온 입으로 들어온 독들은 있잖아요. 토하든지 아니면 설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90%가 배출이 됩니다. 10% 정도만 체내에 축적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정도가 높은 것이 이 경피독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그리고 뭐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는 이 유해 화학 물질들은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세대에 계승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화학 물질의 피부 흡수율도 높이고 간으로도 해독되지 않는 독성을 남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보통 합성 계면 활성제라든지 화학 물질들은 보통 석유계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석유계는 특히 석유는 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온 게 한 100년 정도밖에,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성들은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간도 이 석유계를 해결해내는 부분들이, 뭡니까? 익숙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간으로도 해독되지 않고, 오히려 독성을 남기는 어떤 그런 물질로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현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필요악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 합성 계면 활성제를 피하고, 우리가 인체에 해가 덜 되는, 그리고 질 높은 계면 활성제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독소라는 것은, 이 독소가 우리 체내에 머물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사람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독소를 보시면은,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를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부분들은 먹는 이유는 세포까지 잘 전달해서 그 세포가 이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상적 세포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이면에는 당연히 노폐물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노폐물은 남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작동에서는 이런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질병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 고혈당, 그죠? 아주 그 GI 수치, 인슐린 수치가 높은 그런 단순당들을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에 많이 노출돼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 탄수화물을 먹고, 그죠? 먹고 나서 남는 노폐물이 젖산입니다. 젖산이고 그리고 특히 단백질로 우리가 남는 찌꺼기들은 뭐냐면 암모니아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시스테인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특히 요즘에 통풍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풍 우리가 막 특히 치맥 이렇게 하면 뭡니까? 치맥으로 인해서 통풍 환자들이 급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단백질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남기는 어떤 그런 독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풍을 가볍게 스치는 바람에도 통증을 느낀다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요산의 이 모양을 보면 아주 그 깨어진 어떤 그 유리 파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 파편과 같은 것으로 관절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통증이 많을까요? 근데 이게 요즘에 젊은 분들에게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냥 대화 속에서 통풍약 먹고 있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저 체내에 발생한 독소, 이 요산 때문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또 단백질이 제대로 이렇게 뭡니까, 호모시스테인,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지 않았죠. 특히, 동맥경화나 이런 어떤 질병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방으로 보시면은 중성지방이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죠? 특히 LDL, 이런 부분들이 체내에 독소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요. 밖에서 또 이렇게 체외에서 유입되는 독소들도 있겠죠. 특히 병원균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장내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죠. 균총이라고도 하고요. 이 균총이 불균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유해균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독소가 생성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소화기 내에 세균이 생성이 되게 되면 독소를 내게 되고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막은 우리 세포의 문지기와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문지기가 있었을 때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그리고 뭐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곧 우리 인체가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결론인데요. 이 세포막을 파괴하는 부분들이 이 병원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도 코비드19에 어떻습니까? 그 예방주사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내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탕 섭취, 아까 제가 단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설탕 섭취가 많으면은 우리 소화관, 이 효모가 독성을 발효시켜서 알데히드라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렇더라. 나쁜 독성을 만들더라. 이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인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식습관을 한번 보시면 어떠냐면, 보통 밥을 먹고 바로 후식을 먹어요. 보통의 젊은 분들이 후식을 먹는데
굉장히 혈당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아주 단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뇨 환자들도 너무나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독성들이 쌓여서 그런 질병으로까지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활성산소죠.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우리가 이제 호흡만 해도 생기는 것이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라고 하는데 이 유해산소는 우리 몸에 적당량은 세균을 죽이거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존재이긴 하나 이 유해산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세포를 공격했을 때 이게 더 치명적으로 됐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 세포 안에 그죠? DNA라는 것이 있고, 그 세포 핵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유전자를 정보를 보관하고,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DNA가 그죠?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가 무섭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특히 활성산소 같은 경우에,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되어 계신 분들도 있고 작게 노출되어 계신 분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수명이 좀 짧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요랬을 때도 이 활성산소의 어떤 세포 공격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났던 분도 자기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그분이 화를 내고 난 뒤에 그분의 어떤 뭐죠? 뭐죠? 뭘 혈액을 뽑아서 이렇게 쥐한테 주입을 시키니까 그 독소로 인해 가지고 쥐가 3, 4일 만에 죽더라. 이런 영상을 본인이 봤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왔던 어떤 이야기지만 이분이 그 어떤 영상을 보면서 화내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체내에서도 체외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독소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활성산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입이 되면은 면역 세포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정상세포 우리 면역 물질들이 해결해주고 있는 매일매일 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는 만들어지고 있으나 우리 몸의 자정 능력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암이 안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로부터 독소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어떤 내가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어느 날 그저 죽지 않은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뭡니까? 암세포가 다 처리되지 않고 암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죠. 자, 그런 어떤 것들도 내 몸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독소들도 보시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게 조금 쭉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관과하고 있는 그런 독소들도 많습니다. 특히 외인성 화합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인체에 흡수된 인공 독소들입니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 물질이고 환경 오염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든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상피세포를 통해 들어오는 독소들을 보면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화장품, 세안제품 이런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연고 타입의 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식 없이 쓰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손톱 케어 제품, 헤어 제품, 땀 냄새 제거제, 데오드란트 이런 부분들 데오드란트로 인해 부작용이 유방암까지 가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염증 알레르기 감염 반응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석유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성 세제를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세탁 세제 같은 경우에 요런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톨루인 이런 어떤 어려운 용어로 써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면역 체계, 신경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굉장히 기겁하고 놀랄 부분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락스 쓰시는 분들 보면 한 분씩 쓰러져 계신 분도 있거든요. 화장실에 문을 닫고 깔끔하신 분들 락스 가지고 청소하시죠.
이거는 100% 염소입니다. 그죠? 이렇게 뭡니까? 공기 속에 뭡니까?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우리의 인체를 면역 체계 신경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정말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말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헤어스프레이, 우리 아메이에도 과거에는 나왔으나 지금은 나오지 않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헤어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점막세포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간접 흡연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생식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도라든지 치일이라든지 자궁 점막을 통과하는 여기 영향을 주는 부위에서 하는 제품들도 참 많죠. 자,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그냥 값싸다고만 써야 될까? 아니면 이런 어떤 생식기 흡수율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들이더라도 신경 써서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약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약물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약물들도 있지만은 너무 우리가 뭡니까 병원이라든지 약국을 이렇게 가면서 의식 없이 썼을 때 엄청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 약물이 물에서도 나온다고 해서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샴푸, 염색약, 향수, 옷, 안 쓸 수 없습니다. 안 쓸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 어떤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우리 외부로 들어오는 어떤 뭡니까? 그 뭐죠? 경피독이죠. 일종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비닐을 벗기고 그죠? 그 베란다에서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난 후에 예,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 환경보호국에서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이미 이거는 우리가 공공연하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가구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고무, 단열재, 방아재, 바닥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그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에 이 독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줄이는 방법들은 뭐냐면 뭡니까? 저는 이 아메이의 이 어떤 생필품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죠? 정말로 이렇게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철학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부분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죠? 매일매일 쓰고 그냥 생각 없이 써도 우리에게 독소가 뭡니까?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게 외인성 특히 외부로부터 그리고 경피독으로부터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마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독서에 독소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방어 기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방어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알아낼 수도 없고 그죠? 진짜 박사학위 이상을 받아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우리 몸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죠? 복잡하죠? 네.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우리 몸은 이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점액을 만들어냅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들어내는데 점액을 만들어서 독소를 애워쌉니다. 그래서 독소를 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배설을 시키겠죠. 또 그 뭡니까 직접 또 죽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덩달아 점액도 늘어납니다. 이 점액이 늘어나면 몸이 붓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특히
야식을 보면, 야식을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독소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참 맛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다음날 많이 부어요. 많이 붓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온 그런 독소 때문에 점액이 많이 늘어나서 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체내에 독소가 유입이 되면 점액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음식과 독소가 들어가면 또 장점액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또 변비도 오고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변비가 옴으로 해서 또 독소죠. 그래서 변비는 이제 뭐 질병으로 우리가 분류가 될 정도로 만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독소는 또 문제가 되는 게 혈액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혈액으로 이동이 되면서 우리가 세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음식의 종류들이 대부분 보면 점액을 많이 생성시키는 식품들입니다. 밀가루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정제한 백설탕이라든지 붉은 고기라든지 이 외에도 그죠 등등 있는 부분들인데 이 점액 생성 식품만 조금 차단해줘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점액 생성 식품을 특히 디톡스를 해독을 하면서 굉장히 차단해야 될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독소가 쌓이면 생기는 증상들을 보면 일단 혈액이 걸쭉해지고요. 그 다음에 림프가 막히고요. 림프가 막히면 부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림프 순환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변비 개실증. 개실증은 우리가 이 소화기계에 보면 식도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기는 작은 주머니를 개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실인데 대부분 보통은 이 대장에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에 복압이라든지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변비로 인해 가지고 복압이 상승이 되면 작은 주머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도 주머니가 만들어져서 대장의 그 변이라든지 독소라든지 그런 것들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면 배설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실증이 또 해결이 되도록,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이 몸에 독소가 쌓이면, 독소 많은 사람 치고, 피부가 맑은 사람이 일단 없고요. 피부가 뭡니까? 그리고 빨리 늙어요. 이게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독을 조금 하고 나면 일단 피부가 맑아진 게 바로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인 거죠. 장기들이 위험해집니다. 그죠? 이제 특히 우리 몸에 해독 기관이 특히 간 이런 부분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간이 문제가 오면 또 이게 배설기관인 신장도 문제가 오고 장도 문제가 오고 다 이렇게 연달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간이 일차적으로 이게 뭡니까? 영양소, 독소 이런 부분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독소가 많아지면 간도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딱딱해지는 강경변이라든지 지방간 등이 이렇게 생기는데 옛날에는 술을 많이 드셔서 생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면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알코올성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위해를 가했으니 그죠? 결과물이 돌아온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간에 어떤 여러 가지 독소들이 쌓이면서 강경변이라든지 지방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탄수화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장기들이 이제 독소가 쌓이면은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식곤증, 소화기관 비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화학 공장 이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하는 것이 제일 1번이 해독인데 그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뭡니까?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몸도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경로들이 있겠죠. 그게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통해서는 땀으로 배출이 되고
폐를 통해서는 이제 호흡으로 통해서 숨으로 배출이 되죠. 그리고 간을 통해서는 담즙으로 담즙으로 변한 후에 배출이 되고, 신장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장으로 이동한 뒤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그죠? 이렇게 뭡니까? 독소를 배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나 피부를 통해서 배출을 하려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겠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뭐냐 하면 간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잘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간하고 장이, 그죠? 신장이 튼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간이나 장을 해독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특히 소변으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소변으로 배출된 게 이제 우리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몸에는 뭐 이 수분이 이렇게 위장관에 이런 소화기관에 액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보면 약 10리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그죠? 내 몸에 이런 똑똑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그런 어떤 체액들이 한 10리터가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 0.1% 정도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그죠? 한 그 99%는 그 흡수가 돼, 9.9%는 이게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99%는 흡수가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 소변으로 한 2리터 정도가 배설이 된대요. 그죠? 그러면 흡수된 이 어떤, 뭡니까? 한 9리터? 그죠? 이런 어떤 그 체액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순환이 안 되고, 대사가 안 되고, 온몸이 아프고, 통증이 느끼는 그런 근육통, 두통,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냐면, 간을 해독하고, 장을 해독해서, 이런 어떤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죠. 체액이 10리터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마신 물 한 잔이 며칠 만에 빠져나갈까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바로 화장실로 가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보통 28일에서 30일이 됐을 때 빠져나가는 거죠. 내 몸의 모든 어떤, 그죠? 일단 이 10리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그죠? 소변으로 나가는 부분들이죠. 근데 물을 잘 안 드시던 분이 물을 드시게 되면요.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한 2달 정도 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지금 어떤 뭡니까? 좋은 물로, 그리고 몸에 넘쳐나는 어떤 그런 수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좋은 어떤 작용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참 좋은 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독소가 배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좋은 공기가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할 때는요, 정말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좋은 물이어야 되고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좋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5가지로 원활하게 잘 배출이 됐을 때는 건강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5가지로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 몸에 굉장히 많은 독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해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해독 기관이 아까 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장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죠? 심플하게 생각하면 해마다 우리가 집에 대청소 하듯이, 그죠? 장하고 간을 깨끗하게 씻어서 소독해서 딱딱 끼울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독소를 제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어떤 3가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은 또 해독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해독은 첫 번째,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체내로 유입되는 독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중화 또는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을 촉진하는 것이고,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복원해서 신체 전반의 면역력을 증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앞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체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데 이 자연 치유 능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몸에 독소가 쌓이면 일단 면역력이 약화되고 질병이 야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나이를 먹어 노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 면역력 약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화되는 우리가 보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면역 효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암이잖아요. 그죠? 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게 뭐냐면 NK 세포가 내추럴 킬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아이들의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면역이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면역력을 올린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대표적으로 가장 큰 어떤 문제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준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면역력이 떨어져? 그럼 감기가 오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면역력의 큰 어떤 사이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면역 세포들의 그런 어떤 힘들이 약해진다라는 부분들이니까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을 꺼내서 씻어 쓸 수 없으니 간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해독이 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자, 이런 경로를 다 설명하시면 안 그래도 피곤하신데 여기 다 아마 주무실 것 같고요. 이 간 해독 경로를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타민 B군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왔던 그림들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그림인데 우리는 지겹도록 보고 있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찌 보면 혜택받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장은 모든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에서 비롯해서 지방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뇌라든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으니 여기를 잘 해독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맨 앞에 제가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질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왜 없어졌지? 라는 어떤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과 이 장을 잘 해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내가 정말 컨디션이 좋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정말 상쾌하게 눈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 어떤 그 해독 경로에 많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해독을 돕는 건강식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제품 중에 정말로 제가 뭐 뉴트리라이트 왜 뉴트리라이트를 먹어야 되느냐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정말로 지금 우리 WX가 정말 그 과학의 최고봉이 있죠, 그죠? 지금 막 이렇게 증명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진짜 뭐 소름 돋을 정도로 참 멋진 어떤 부분들인데 이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이라고만 표현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이 어떤 항산화 영양소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해독 작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 우리 그죠? 이 식물 성분, 파이토케미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죠? 이 식물 영양소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간의 1, 2단계의 해독 기능을 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죠? 우리 식물 영양소가 어떻습니까? 한 19가지 정도가 우리 WX에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식물 영양소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해독이 아니더라도 그죠? 꼭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해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오메가3죠. 오메가3 같은 경우 우리가 혈액순환 이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슈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이 염증 반응을 잠재우는
항염증 작용, 특히 우리 새로 나온 그 어떤 오메가3 있잖아요, 그죠? 마린 오메가3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바로 세포 안으로 Recording in progress. 네, 바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독 효과에 훨씬 더 많은 어떤 효과를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틴, 파이토프로틴. 이 간의 2단계 해독 기능을 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요. 이 아미노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에 이 필요한 부분들이 파이토프로틴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장 운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식이섬유가 꼭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마이랩에서도 나오듯이 어떻습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의 먹이인 게 식이섬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죠? 마이크로바이옴의 숫자를 늘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아주 주요 원료이죠. 그래서 아주 귀중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죠. 그죠? 몸에 유익한 장내 미생물 회복에 아주 귀중한 수단인데 저희들은 최고의 어떤 진보된 과학으로 어떻습니까? 맞춤형 유산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유산균을 활용하시면 정말로 저는 요즘에 정말 마이크로바이옴에 뭡니까? 환호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 디톡스하는 부분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타민 D를 하나 넣었는데요. 비타민 D는 특히 우리가 자가 면역질환 그리고 뭐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 뭡니까? 막이죠. 그죠? 거기를 느슨해져서 어떻습니까?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벽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독 프로그램을 할 때 비타민 D를 조금 추가해서 드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갈리, 항균 작용이죠. 그리고 장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게 그러니까 뭐냐 간 영양소 하면 밀크시슬이죠, 그죠? 그래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히 간에서 우리 글루타치온 단일 제품도 있죠. 이런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간에 그저 해독 기능을 도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밀크시슬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같은 제품이고요. 제품이 영양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은 간 해독이 1단계에 이 비타민 B군이 없으면 해독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세로라 C, 우리가 그 비타민 C가 굉장히 이 독소를 제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염증을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약간 뭐 양성이든 악성이든 종양의 사이즈를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수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양 권장량도 있지만 마이크로바이옴도 맞춤형이 있듯이 이 모든 영양소는 본인한테 맞는 정도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여기 1g이면 우리 아세로라 C 한 등이 200mg이기 때문에 5점을 먹으면 1g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해독의 강도를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충분한 양으로 드셨을 때 좀 더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코큐텐,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항산화 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큐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는 박성호 박사님의 그 분자 교정학을 들으면서 이 코큐텐이 하는 역할들을 듣고 저 깜짝 놀랐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임신이 되지 않는 남자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고 이 어떤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참 희소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어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제가 볼게요. 좀 시간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일 디톡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스폰서님들이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요 정도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디톡스는 아세로라 C 파우더 식이섬유 유산균 밀크시슬 이런 어떤 부분들을 더블 X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 이거는 일단 3일 디톡스는 3일 동안 곡기를 완전 끊는 거죠. 곡기를 완전 끊고 이제 우리가 굶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굶는 건 아니고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그래 3일 동안 곡기를 완전 끊기 때문에 장간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해독 능력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 1.5kg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균 한 58kg 정도 되시는 분, 60kg 미만이 되시는 분들은 한 1.5kg 정도는 3일 동안 빠지고 남자분들은 한 4kg 정도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3일 동안 빠지는 것은 수분과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3일 디톡스 가지고 내가 4kg 빠졌니, 1.5kg 빠졌니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이 빠진 수분이나 어때요? 근육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일부터는 되게 관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픈 부분이 더 아픈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3일 디톡스는 굉장히 호전 반응이 명령 반응, 호전 반응 같은 말입니다. 이 호전 반응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디톡스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내 몸이 우리가 몸이 산성화되면 질병이 많이 오잖아요. 산성화된 체질이 이제 알칼리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아주 보존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사 기능이 높아지고요. 그다음 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바디키 지금 프로모션 하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디키를 하기 전에 이 3일간 그죠? 하게 됐을 때 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세로라 C 파우더 식이섬유, 유산균 밀크시슬 이 더블엑스를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내 양을 조절해서 이 스폰서님들에게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절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게 3일 디톡스 그리고 근데 이 호전 반응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설사를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변비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에게 권하라고 있는데 호불호가 좀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냥 본인이 좀 건강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이어트 전에 3일 독서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일 디톡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질병 보유자, 어린이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어린이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 디톡스는 크게 무리 없이, 예를 들어서 질병 보유자 어린이이면서도 질병 보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면서도 요즘에 뭡니까? 고지혈증 있는 어린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당뇨가 있는 어린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어린이에게 10일 디톡스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죠? 수치가 확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끼 밥을 먹습니다. 세끼 밥을 먹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이 영양소들을 식사 30분 전에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이렇게 물로 못 삼키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파이토시들이 이거 제가 잘못 기재를 했네요. 지금 파이토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체로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파이토믹스 우리 체리 라임 맛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해가지고 어린이에게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튀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단당류의 음식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정식이 뭡니까? 그 어떤 야채가 풍성한 그런 어떤 부분들로,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식사 30분 전에 이런 영양소를 섭취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10일 디톡스를 이렇게 호전 반응을 보면 가스가 또 심하게 많이 나오는 분도 있고 변비 증상도 많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나는 굶고는 절대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편안해 하시고요.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디톡스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이제, 기상 위에 바로 물하고 하이브비치 1T를 이렇게 먹는 것이 아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전 30분에, 식전 30분에, 이 물과 함께 파이브비치 한 스푼 먹는 거. 이거를 하루 3끼 먹는 거죠. 하루 3끼 식전에, 그죠? 하이브비치를 식전 30분, 1T를 물과 함께 먹는 거. 이것이 조금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여기에 영양소들을 아세로라, 밀크시슬, 오메가3, B 플러스, 갈리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을 양을 조정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드십니다. 근데 뭡니까? 포인트는 식전에 물과 화이브비치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은 부분인데, 어, 일단 뭡니까? 체중도 한 3kg 정도가 감량이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몸에 있는 내가 조금 불편했던 제 증상들이 좀 많이 이제 좋아지죠. 그래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는 2주 디톡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임기 부부들 이게 요즘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젊은 부부들이 똑똑한 게 몸을 만들어서 임신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냐면 갖고자 하나 임신이 안 되는 그죠?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인데 그랬을 때 여기 내 몸에 있는 모든 대사 기능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독을 하고 난 이후에 아기를 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디톡스 하면 애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조금 과대 어떤 뭡니까 이야기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몸에 이런 영양소라든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고 이런 디톡스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 지방이 빠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냐면 임신이 되는 사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좋은 몸으로, 뭡니까? 아이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거를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디톡스를 하고 난 이후에, 임신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어떤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디톡스가 있습니다. 3주 디톡스는, 어, 이것도 2주 디톡스와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 어, 그 아침, 점심, 저녁에 식전에 하이브비치를 먹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전에 하이브비치를 먹는 걸로 권해드리고 우리가 보통 그 간이라든지 장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조금 너무 포만감이 이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식을 권해드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대체식을 권해드리는데 2주부터는 저녁만 대체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대체식 드셨던 분들은 2주부터도 계속 대체식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9주까지는 내가 살 빼는 9주면 2달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내가 디톡스를 하면서 살 좀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3주 디톡스를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3주 디톡스로 살 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이고 좀 편안하게 이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대사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특히 하체 비만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톡스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보존 반응, 보존 반응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뭐 낫기 위해서 오는 어떤 불편감들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폐기능 세약하신 분들 이런 것들도 있고 충농증 이건 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좀 뭡니까 참고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보존 반응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건강하신 분들이 그냥 건강을 더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별 어떤 느낌이 없으실 건데 이게 뭡니까? 내가 불편감이 커서 이렇게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디톡스 하실 때도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큐텐을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심장이 좀 더 벌렁거리는 것 같고 예민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런 디톡스를 할 때도 저녁에 잠 잘 못 자고 주무시는 분들은 포큐텐은 빼고 이렇게 저녁에는 빼시는 게 또 좋습니다. 그죠? 아주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호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있으면 이것이 호전 반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증상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좋아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좋아지고 난다는 그 어떤 부위가 내가 뭡니까? 호전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호전 반응이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를 하고 했을 때 디톡스라는 것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영양소를 넣고 좋은 물을 넣고 뭡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디톡스를 하는 중간에 인스턴트라든지 육류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커피, 과일 남자분들 담배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먹었다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간이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복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4시간의 텀 안에는 물 외에 다른 거는 드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는 동안에 많은 해독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큰 성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메이사학과들이 사실은 12시 이전에 취침한다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인 줄 알지만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12시 이전에 취침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많은 어떤 리더님들의 좋은 사례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리터 이상을 무조건 먹을 수 있도록. 근데 3일 디톡스는 물의 양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1리터 미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3일 디톡스를 제외하는 모든 어떤 디톡스는 물을 2리터 이상 먹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생리 전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리 후에 2, 3일 후에 시작을 하시면 이 디톡스는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들에게 그죠? 이 디톡스, 그죠? 디톡스를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선물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장이라든지 간을 해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불편감들을 조금 해소하시면서 조금 건강한 어떤 컨디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족한 강의나마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준비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